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ሁ입니다. 자, 지난 주말 휴일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고요. 빗줄기 강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강한 비구름이 머물고 있는 강원 지역을 비롯한 중부 지역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호우경보 발효 중이고요. 내일까지 100에서 3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더 내리겠다고 합니다. 특히 이 중부지방의 장맛비 앞으로 적어도 일주일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요. 올여름 장마 역대 최장 장마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 시설물 피해도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그런 또 시간들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임대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거나 또 통과 예정이죠. 수도권과 달리 지역은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는 또 분석도 있습니다만은 좀 그래도 법안 내용과 또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시 2020년 여성 안심보안관이 선정되었다고 하네요. 여성 안심보안관 소개드리겠고요. 또 강원도 내 이슈 소식들 전해듣는 시간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3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강원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철도 운행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날에 불어났던 계곡물로 인해서 영월 지역에선 주민과 관광객 100명 가까운 분들이 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 도내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5일까지 100에서 300mm, 또 일부 지역은 최고 500mm 이상의 누적 강수량이 내릴 것으로 예보돼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국내 6번째이자 도내 최초로 국립전문과학관을 유치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원주시를 국립전문과학관 건립 예정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도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2학기에는 전학년의 등교 수업이 가능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현재 도내 학교 가운데 80% 이상이 전학년 등교 수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2학기에는 사실상 도내 모든 학교에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임대차 3법 중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는 지난달 31일 정부 국무회의를 통해서 공포가 되면서 전격 시행되고 있고요. 오늘과 내일 또 이제 후속 입법들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 얘기해서 전월세를 비롯한 임대차 시장에 상당히 큰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또 수도권에 비해서 지역은 그 변화의 폭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또 예상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좀 어떨지 오늘 또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최경순 원주시 지회장 연결하겠습니다.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수고 많습니다. 예, 지난주였죠. 일단은 이 계약갱신 청구권제 그리고 네. 5% 상한제 이 두 법만 일단은 통과되고 또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제 공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나머지 이제 후속 입법들도 이번 주 중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먼저 좀 그 내용들 다들 좀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수도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원주를 비롯한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변화의 폭이 클까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원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거의 아파트마다 네. 전세 매물이 별로 없어요. 예. 우리 900세대 넘는 아파트에도 전세 물량이 하나도 없거든요. 네. 서울 지방 가릴 것 없이 지금 이 법의 효과는 좀 많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법이 시행되면서 전세가 없어졌다. 그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무리가 있는 게 당장, 아니고요. 예.
당장은 보면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일단은 뭐 다른 의견 없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요. 네. 또 뭐 신규로 전세를 구해야 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은 신규 매물이 없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임대인 같은 경우도 내가 지금 만약에 내놨을 때 이 갱신법의 효력을 받을까봐 지금 공실로 비워두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세 매물이 많이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임대시장에서 월세가 한 6 정도 되고요. 전세가 한 4 정도는 계속해서 이 전세 네. 비중이 줄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긴 하지만 예. 전세 같은 경우는 뭐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라도 네.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시거든요. 예. 지금 같은 그렇죠. 경우 임차인 경우는 그렇죠. 네네. 근데 뭐 주인 같은 임대인분 같은 경우는 월세를 선호하죠, 당연히. 예. 돈 들어오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월세를 선호하지만 들어가시는 분들은 또 전세가 싸기 때문에 금리가 그렇죠. 예. 그래서 전세를 사는데 지금 같은 경우 전월세 전환율도 4% 정도로 보잖아요. 네. 기준금리 0.5%에다가 3.5% 더해서 4%로 책정을 하다 보니까 임대인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의 재산권 침해가 크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결국 전세 제도라는 게 사실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만 있는 유일한 제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전세 제도라는 것이 집을 사놓으면 그 집의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라는 기대 심리가 있지 않으면은 사실 이게 유지가 힘든 제도 아닌가요, 원래? 그렇지, 근본적으로? 맞습니다. 예. 예, 그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서울이나 수도권은 몰라도 특히 이제 그 원주를 비롯한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 가격의 상승폭이 뭐 제한되어 있는 것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예, 맞습니다. 뭐 이게 월세 시장으로 가는 건 자연스러운 어떤 그 흐름 아닐까라는 또 분석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봐야 될까? 이 법의 시행 때문에 바로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만은 이번에도 여당에서도 당연히 그 말이 나왔습니다. 예, 뭐 예. 전세가 우리나라만 있는 거고 앞으로는 월세로 점점 더 많이 전환해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얘기를 하지만 네. 막상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전세로 들어갔을 때와 월세로 들어갔을 때의 금액 차이가 아직까지 한 20-3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전세를 들어가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그래서 뭐 계속 도돌이표가 이제 됩니다만은 네. 사실 전세자금 대출이 이제 시행되고 있으니까요. 이게 또 이제 이율이 지금 뭐 저금리 시대에 더 싸니까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한다고 합니다만 사실 그런 또 유동성이 또 집값 상승을 일으키는 또 주요 원인으로 현재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동산 정책은 뭐 정말 이게 찬반양론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예,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많은 또 100가지 서로의 어떤 그 상대 논리를 띈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니까 좀 정리하고요. 일단은 이 원주 지역 중심으로 이 중소도시 과연 이게 영향이 좀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는 겁니까? 서울 같지는 않지만 예. 여기도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봐요. 어느 당장 정도요? 예. 뭐 신혼부부라든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저희 사무실로도 세 팀이 왔는데요. 네. 그분들은 신규로 구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전세 물건이 없는 거예요. 전세, 예. 네, 일단은. 근데 월세를 추천하니까 본인들은 부담이 너무 크다. 네. 그러면은 본인이 뭐 담보 대출을 받아서라도 그러면 집을 매수를 해야 되냐. 근데 내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다. 없는 전세를 기다리느니 뭐 적정한 가격으로 매수를 하시는 건 어떻겠냐 이랬더니 뭐 연락 오기는 부모님이 반대하신다. 네. 이렇게 연락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전세를 구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네. 차라리 좀 추가로 좀 여러 가지 그 돈을 더 마련해서 사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또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죠. 네, 예. 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된 게 이제 일주일도 안 지났으니까요. 네, 네.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흐름을 또 봐야 좀 여기는 이제 긍정적인 효과 또 부정적인 효과 어느 정도인지 좀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네. 일단 지금 현재 좀 관망세가 유지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만 좀 그렇게 보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지금은 뭐 이거 임대차 3법 때문에 임대인 임차인만 관망세가 아니라 네. 지금 매도매수자들도 똑같이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이게 어떤 흐름으로 갈지는 예. 아마 이 뭐 부동산 시장에 그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뭐 부정적이든 아마도 시간이 조금 더 지난 후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네. 이제 그 임차를 이제 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보통 이제 들어가서 뭐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죠. 서로가 이야기하지 않는 한은 네. 뭐 한 집에서 그냥 5년, 6년, 7년 살다가
저 같은 많죠.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 성장을 하면서 좀 변화에 따라서 좀 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게 너무 익숙해져 갖고서 뭐 과연 이게 그 원주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크게 의미가 있었을까? 전 개인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만은 네네. 이런 것은 뭐 거의 비슷하지 않았을까 해서 자꾸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맞아요. 뭐 우리 아파트도 뭐 6년씩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 중요한 예. 거는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갔던 거는 6년을 살았건 8년을 살았건 간에 만약에 집 주인이 이제 6년 살았으니까 나가세요라고 했을 때도 네. 임차인은 갱신으로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뭐 6년을 살아서 뭐 2+2가 아니고 6이니까 뭐 너는 나가라 해도 된다가 아니라 네. 무시적 갱신으로 넘어가는 거는 여기에서 해당되지 않고 네. 주인이 나가라고 했을 때 내가 싫어요라고 할 수 있는 청구를 가능한 게 그렇죠. 예. 예, 그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임대인 같은 경우는 저한테도 연락이 온 게 그거였어요. 예. 자기는 임차인을 위해서 그동안 금액도 올리지 않고 계속 이렇게 묵시적으로 계속 있었거든요. 여기 원주 사람이 아니고 그렇죠, 예. 외지 사람이라서 6년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전화가 오기를 자기는 이 옛날보다 지금 시세가 너무 작게 줘서 금액을 올리고 싶은데 어떡하냐. 어쩔 수 없다 그랬어요. 네. 이 부분은 뭐 어차피 이분이 뭐 청구를 하면 5% 내에서밖에 못 올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수를 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조금 더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 알겠습니다. 뭐 이제 큰 틀에서 이제 법안이 나왔고요. 앞으로 또 이제 네. 흐름 같은 것들이 이제 좀 더 이야기가 나오겠죠. 네. 일단은 가망세가 유지될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고요. 네. 뭐 사실 이제 서울과 달리 이제 원주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시장, 특히 임차 시장이 뭐 이렇게 상승폭이 크지 않았거든요. 예. 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냥 한번 들어가면은 서로가 별 문제 없는 한은 뭐 6년, 7년, 8년 뭐 사는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예. 뭐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그 사실 이게 이제 또 자연스럽게 했던 것과 규제가 있는 것과는 좀 약간 느낌이 다른 것 같다. 라는 말씀. 지금은 잠시 이제 뭐 혼란스러운 부분 같아요. 네. 임대인도 임차인도 혼란스러운 거지. 여기 조금 뭐 정착되거나 지금 뭐 서울이나 뭐 저 신도시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은 네. 뭐 어떻게 조금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크게 네. 좀 뭐 큰 변화는 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정도고요. 참 이게 참 궁금합니다. 그 예전에 이제 그 미분양 아파트가 갑자기 작년 연말부터 올해 들어서 네. 막 이제 분양 이제 되면서 이 뭐 프리미엄도 붙었다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분양권도 앞으로는 그 소유 주택에 이제 포함이 되면서 맞아요. 예. 앞으로 이제 세금 문제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는데 네. 한동안 그 이 신규 아파트 분양권 뭐 피까지 네. 이제 붙었다가 요즘 네. 저조하다라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그런 곳이야말로 직접적인 그 영향 타격을 받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도 영향 받고 있어요. 예. 지금 예를 들면은 지금 입주했던 6월달에 입주했던 아파트 같은 경우도 아직 잔금 처리 못해서 급매물로 나오는 게 있고요. 네. 또 기존에 뭐 필사 같은 경우 뭐 나온 금액은 1억 이상의 호가를 불렀거든요. 지금 그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좀 떨어졌어요. 어느 네. 정도 많이 떨어졌고 신규로 지금 요번에 혁신도시에 분양을 하는 업체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많이 망설이죠. 예. 이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좀 불안해하고 예. 뭐 그러다 보니까 분양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정리하면요. 한마디로 그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면서 실거주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뭐 크게 신경 쓸 바가 없습니다만은 그렇죠. 네, 맞습니다. 뭐 2주택, 3주택 이상자 또 이제 좀 더 네. 투자 목적으로 한 채 더 살까 하시는 분들은 좀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이제 변화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이 정부의 취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주택으로 뭐 이렇게 불로소득을 노리지 말고 주택은 그냥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으로 보자. 예. 그 취지로 계속 밀어붙일 것 같아서 예. 당분간은 그런 기조가 유지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1200채 정도 뭐 저희가 특정 브랜드를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맞습니다. 이 분양이 되는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중대형인데 혁신도시 쪽이에요. 예. 그 정말로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실거주 하시는 분들만 좀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시기상. 예, 맞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아니기 때문에 전매가 1년이 있어요. 예. 전매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뭐 그거로
분양권 전매를 해서 소득을 보겠다고 이익을 보겠다라는 사람들은 좀 줄 것 같아서 예. 그야말로 실거주자들만 관심을 두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중앙공원에 있던 그 아파트 뭐 분양권이 막 프리미엄 붙었을 때 당시 분위기로 보면은 지금 네. 그 아파트도 바로 분양이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예상이 가능했습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너무 달라져가지고. 예. 네. 아무튼 원주 시내에 거주하시는 실거주자분들 과연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번에 좀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변화 있을 때마다 좀 자주 연결해서요. 좀 네. 의견 들어보고요. 좀 현재 네. 또 원주 지역 부동산 경기 상황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리 아주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최경순 원주시 지회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는 지난 2017년부터죠. 여성 안심보안관을 지정해서 이 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여성 안심보안관, 매주 또 불법 촬영 점검에 나서고 있는데, 올해는 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활동이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지난달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김민지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원주시에서는 불법 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여성 안심보안관이 활동한 게 이제 3년째 되고 있군요. 네, 우선 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발생한 성폭력 범죄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한 범죄는 바로 불법 촬영 범죄인데요. 전체 성폭력 범죄에서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전국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범죄는 517건으로 전체 성폭력 범죄 가운데 3.9%에 불과했는데요. 지난 2015년 전국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범죄는 무려 7,700건이 넘습니다. 이는 전체 성폭력 범죄 중 24.9%로 10배가량 늘었습니다. 또 단추나 안경에 부착하는 초소형 카메라부터 라이터 속에 부착된 카메라까지 불법 촬영 범행의 수법 또한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원주시는 지난 2017년부터 여성 안심보안관을 지정해 불법 촬영 범죄를 근절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주 지역 시민이면 누구나 여성 안심 보안관으로 활동할 수 있고요. 지정된 여성 안심 보안관은 매주 원주 지역의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에 불법 촬영 점검을 나섭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달 29일부터 여성 안심 보안관 활동이 진행됐는데요. 이번에 위촉된 여성 안심보안관 11명은 올해 말까지 다중이용시설 화장실의 불법 카메라와 여성 안심벨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청 여성가족과 유태훈 주무관에게 듣겠습니다. 여성 안심보안관은 급증하는 불법 촬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의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 여성 안심보안관은 2017년도에 하반기에 이제 시범적으로 공공기관 대상에서 22회 점검을 했고요.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추진실적으로는 80회 130개소를 점검을 했고요. 2019년도에는 72회에 걸쳐서 122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올해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상반기에 활동을 못하다가요. 7월 23일 날 발대식을 개최하고 주 2회 수요일하고 금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2회에 걸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8분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3분이 더 신청을 하셔서 8월 달에는 11분이 활동하시게 되겠습니다. 최대 16명까지 활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불법 촬영 점검이 매주 2회 진행되는데 구체적으로 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여성 안심보안관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탐지기기를 이용해 점검하는데요. 점검이 완료된 화장실에는 여성 안심보안관 스티커를 부착하고 화장실 벽에 구멍을 막는 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여성안심 보안관 활동을 통해 화장실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 기기는 없다고 하는데요. 요청이 들어올 경우 민간시설의 화장실도 불법 촬영 점검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마다 다중이용시설 화장실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설 예정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여성안심보안관에게 듣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이제 카메라가 있어요. 여기에 카메라가 있다는 게 딱 해서 찍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로 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점검을 하면서 구멍이 났어요. 여기다도 카메라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다 막습니다. 정말 하나하나 꼼꼼하게 세세하게 저희들이 관찰을 해야 되고요. 이 안에 물 나오는데 안에도 넣을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이런 데까지 다 세심하게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활동하는 시간만큼은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원주시가 더 살기 좋은 원주시 또 원주시에서 거주하시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저희는 또 활동들을 통해서 이런 거 관련 범죄 좀 감소할 수 있기를 또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불법 촬영 범죄 건수는 다른 지역보다는 적은 편인데요. 지난 2017년부터 매년 20여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 범행 동기의 대부분은 범죄인 줄 몰랐다인데요. 범죄라고 인식하지 않고 호기심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매년 증가하는 불법 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처벌도 강화됐는데요. 징역 5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징역 7년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의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주는 중대 범죄인데요. 원주 여성 안심보안관 활동을 통해 불법 촬영 범죄가 근절되길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내 주요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의 박진호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제일 큰 뉴스 중에 하나, 역시 국립전문과학관이 국내 6번째로 원주시에 들어서게 되었다는 소식이 아닌가 싶은데 좀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국립전문과학관이 원주시에 들어서게 됩니다.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원주시는 국립전문과학관 건립 공모사업의 후보도시인 울산광역시, 전남광양시와 경쟁 끝에 최종 도시로 선정됐는데요. 국립과학관은 과천과학관, 중앙과학관, 광주과학관, 대구과학관, 부산과학관에 이어 전국 6번째입니다. 원주시는 이번 국립전문과학관 선정으로 국비 245억 원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원주시의 국립전문과학관이 들어섬으로써 강원도는 물론 수도권, 충북 북부권, 경북 북부권 등 인근 지역에서도 과학 문화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전국에서 6번째인데 네. 특히 이제 원주 같은 경우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집중 육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또 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생명의료 전문과학관으로 또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원주시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메카인 원주의 특성을 반영해 생명의료 전문과학관으로 만들 계획인데요. 이렇게 되면 코로나19로 국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강원도를 넘어 국가의 소중한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교육 등 과학관 고용 인력을 비롯해 전시 콘텐츠 개발, 특별전시관 운영 등 15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되고요.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 방문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현재 아직 군 부지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오지도 않았고요. 토양 오염 복원도 해야 되고요. 좀 갈 길이 멉니다. 네. 개관 목표는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원주시는 올해 하반기에 설계 공모 등을 거쳐 2021년 하반기 중 착공하고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정식 개관은 2023년 상반기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건립 부지는 원주시 태장동 캠프롱 부지 일원이고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총 사업비는 4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강원연구원은 국립전문과학관 건립으로 부가가치 유발액 505억 원과 생산 유발 효과 1288억 원, 고용 유발 909명의 효과가 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죠. 강원도 내 처음으로 원주에서 농산물 드라이브스루 상설 판매장이 이제 운영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원주 지역에서 강원도 내 처음으로 농산물 드라이브스루 상설 판매장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원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민들의 판로 확보와 안전을 위하고 비대면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들을 위해 농산물 드라이브스루 장터를 설치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산물 드라이브스루 장터는 원주 댄싱 공연장에 조성돼 지난달 30일에 개장했고요. 농협 목요장터와 연계해 매주 목요일 오후 4시에서 8시 사이에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 장터는 원주시와 원주 지역이 8개 농업이 함께 운영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드라이브스루 장터는 예산과 시설 및 공간 제공은 원주시에서 하고 NH농협 원주시 지부와 원주 지역 8개 농협이 함께 운영합니다. 원주시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차 단속과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요. 8개 농협은 조합원이 생산한 복숭아와 옥수수, 토마토, 감자 등 8가지 농산물을 10% 할인에 판매합니다. 한편 지난달 중순 문막농협이 연 제8회 문막농협 옥수수 및 원주쌀 토토미 축제 드라이브스루 행사에서 옥수수 3,200여 상자와 토토미 160포대 등 총 5,500만 원이 팔렸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 댄싱 공연장에서 열리는 드라이브스루 농산물 판매 많은 시민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소식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의 박진호 기자였고요. 8월 3일 월요일에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